50대에 대기업을 퇴직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내 통장 잔고보다 불안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내가 그럴까 싶지만 막상 닥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며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며 나름대로의 삶을 잘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퇴직 혹은 이 정도면 됐다는 막연한 확신에 기댄 은퇴는 때로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퇴직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위기와 삶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충격을 고백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삶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성호 가명씨는 52세에 어대기업을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애들도 다 컸고 내 인생을 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3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퇴직금과 그간의 저축을 더하면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그는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고 예상보다 빠른 지출 증가에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쓰던 카드값이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나가자 그제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없다는 사실보다 지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모임, 친구와의 식사, 가족 외식, 자녀의 생활비까지. 퇴직 전에는 수입으로 감당이 됐던 일상이 퇴직 후에는 고스란히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자 가명씨, 55세에 퇴직을 한 뒤 작은 요식업 창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면 노후 준비는 끝이라는 생각으로 동네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사도 없이 시작한 창업은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인건비, 물가 인상으로 원가는 올라가고 매출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와 경력의 벽에 막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카페를 하고 싶었지 시장 흐름이나 수익 구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그저 내 자본금이라고만 생각했지 평생 버팀목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녀의 말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조태수 가명 씨입니다. 58세까지 금융권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2020년대 초반의 시장 급등기에 무리하게 투자한 레버리지가 시장 하락과 함께 무너졌고 1년 만에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갭 투자로 물린 금액은 그가 생각했던 안전한 투자가 얼마나 큰 리스크였는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핵심이었는데 나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컸죠.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지? 라는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구조로 생활비를 유지할까? 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출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보다 패턴입니다. 생활비 패턴, 건강관리 루틴, 인간관계 유지 방식, 일과의 연결 등 내 삶을 구조화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이후를 살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5년 전부터 실제 은퇴 생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아보기, 외식 줄이기, 대중교통 활용 등 실제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를 미리 경험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이 어떤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단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수익률 23%만으로도 생활이 유지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도 역할은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재능 기부, 시간제 근로, 커뮤니티 활동,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등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가 있어야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나도 잘 준비하면 괜찮겠지라는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반드시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져야만 현실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챕터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이 바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퇴직 후에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패턴을 다시 설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운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에서 벗어난 상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뇌의 구조는 반복과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백이나 무기력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해왔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방향성을 잃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활력과 만족감이 줄어드는 생물학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뇌와 몸의 새로운 루틴을 설계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집밖 활동을 만들 것. 매일 산책을 하든, 오전에 장을 보러 가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든 반드시 외부와의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햇빛과 사회적 자극을 받아야 활발하게 작동하고 면역력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뇌 속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감과 불면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죠. 둘째, 새로운 학습 자극을 지속할 것.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됩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극 없이 지내는 것은 곧 뇌를 조기 은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5060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도 많고 유튜브 운영이나 영상 편집 같은 취미 기반의 자기 개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회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중심 사고에서 의미 중심 사고로의 변화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효율이 중요했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책을 한 권 다 읽지 못했더라도 책 속 한 문장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이런 감정의 재정의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루틴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루틴은 여러분의 뇌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계획할 때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하나씩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루틴을 짜보세요. 그게 바로 예방이고 자산 보호이며 결국 행복의 기초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오늘부터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